선물상자 스타일의 관짝을 들고 오는 오징어 게임 요원들. 이미 우리는 시즌2에서 성기훈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 요원들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계획을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관짝 안에는 쿠데타의 중심 성기훈이 산채로 담겨 있습니다. 시즌2에서 포로로 잡혔던 성기훈을 프론트맨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다시 게임장으로 투입시킨 겁니다. 반항심이 가득했던 성기훈이 죽고 다시 태어난 것 마냥 게임장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추억의 뽑기 기계가 등장합니다. 밸런스가 무너진 양 팀의 숫자를 다시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했겠죠. 기존 OX 투표는 그나마 자신이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었지만 뽑기는 랜덤으로 팀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주위 환경이 마치 교회 홀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뒤에 당근 모양의 십자가 구멍이 뚫려 있고 이곳으로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와 뽑은 후 빨간 공, 파란 공에 따라 나눠서 서 있죠. 목사님이 주로 올라가 있는 단상 쪽은 열쇠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음 게임을 암시하는 상징들로 보입니다. 양 팀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단검을 지닌 채 공격하고 한쪽은 열쇠를 찾아서 탈출하는 게임을 예상할 수 있죠. 성기훈은 빨간 팀입니다. 시즌3에 VIP가 등장합니다. 시즌1과 멤버들이 달라졌는데 그 말은 애초에 오징어 게임은 부자들이 즐기는 유흥거리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VIP가 늘었다는 건 성기훈의 혐오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로처럼 보이는 탈출 게임이 등장합니다. 제한 시간 내 한쪽 팀이 미로로 탈출하는데 다른 팀은 저지하는 게임으로 보입니다. 성기훈은 빨간 조끼를 착용했습니다. 옛날 학교 체육대회 날 팀을 구분하던 조끼 같죠. 4분 56초가 되자 456번 성기훈이 지나가는 기묘한 장면도 잡힙니다. 그 밑에 쓰러진 블루팀원, 아무래도 레드팀이 단검을 지닌 공격조, 블루팀이 빠져나가는 탈출조로 보입니다. 금자와 용식, 모자끼리 결국 팀이 갈려버린 상황. 이 장면은 새 팀을 뽑기 전에 설명을 들었던 타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성기훈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허튼 짓 못하게 요원들이 단단히 감시하는 것 같죠. 여긴 요원들이 게임 설명을 위해 등장하는 평범한 장면 같지만 알고 보니 뒤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것으로 보아 이건 최후 3인이 남았을 때 정장을 지급하는 장면 같습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도 온전히 끝까지 잔혹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까 미로 같은 탈출 게임에서 사용된 단검과 열쇠가 지급되는 현장입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참가자와 싸우려는 듯한 블루팀의 120번 현주. 현주의 경우 세계관 내 전투력이 꽤 높은 인물이므로 드라마의 긴장감을 조성하려면 상대는 현주만큼 세거나 무척 잔혹하거나 혹은 현주만큼 사정이 절박한 멤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44번 용궁 선녀가 구멍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녀는 파랑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급받은 열쇠를 넣는 열쇠 구멍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녀는 탈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종교적 영향력을 통해 신도들이 도와주거나 그들을 희생시킨 후에 살아남았을 가능성. 빨간 조끼를 입은 125번 민수가 얼빡샷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누군가 서 있습니다. 상대는 남규가 아닐까 싶지만 남규는 같은 빨간 팀으로 밝혀집니다. 예고편은 주로 타임라인에 맞춰서 제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미 등장한 블루팀원으론 현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민수는 탈출 게임에서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공개된 시즌3 스틸컷을 보면 탈출 게임의 다음 게임인 기찻길 게임에서 버젓이 살아있는 민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현주가 아닌 다른 블루팀원과 싸워서 민수가 승리했거나 혹은 현주가 역으로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면 벗은 프론트맨 황인호 등장. 눈에 물기가 촉촉하고 콧구멍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아 뭔가 슬픈 감정을 담은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동생 준호가 여기까지 침입해서 형이 동생을 어쩔 수 없이 처단하고 나서 슬픈 감정을 이병헌이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노을이 환풍구 안을 기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병정들을 싫어하고 246번 경석에겐 정까지 있는 인물이니까 게임장을 다시금 위기에 빠뜨릴 만한 계획을 꾸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욱으로 보이는 하관을 가진 남자를 요원이 스캔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 반란에 참여했던 경석을 노을로 추정되는 요원이 어디론가 빼낸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스캔하면서 진짜 경석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장면이고 이 다음 노을은 분명 경석에게 자신의 사정과 상황을 설명한 후에 경석을 탈출시키기 위해 계획을 꾸밀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장과 요원들이
노을이 나란히 등장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아마 노을이 게임장 탈출 루트를 수색하는 동안 경석에게 요원 복장을 입혀서 노을 자신인 척 연기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노을은 개인 행동을 위해선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부대장과 다른 밀매 요원들이 노을의 얼굴과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들통나서 경석 노을 vs 밀매단과 같은 대결 구도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보는 황준호 혼자인 걸 보면 시즌2의 흑막으로 밝혀진 오달수 선장으로 인해 다른 용병들이 모두 수장되거나 몰살되고,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산을 올려다보는 장면에서 요원이 올려다보고 있고 환풍구에 노을이 서 있습니다. 노을이 어떻게 경석을 탈출시킬지 궁리하다가 준호랑 마주치고 둘의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프론트맨이 싫어할 법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임시로 동맹을 맺은 후에 협동하지 않았을까요? 벌써 신도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워낙 극단적인 곳이라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보려는 인간 심리가 작용된 것 같죠. 이렇게 신도가 늘어나면 이제 선녀의 영향력이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뒤편의 블루팀 참여자가 무언가 잘못했는지 병정이 등 뒤로 총을 겨누고 참가자는 손까지 들고 서 있습니다. 선녀가 사람들을 데리고 서클을 만드는 듯한 개인 행위는 굳이 처벌하지 않는데 또 다른 어떤 행위는 저렇게 처벌하는 걸 보면 이번 시즌3는 종교적인 컨셉이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시즌1에 이어서 등장한 표범 가면 VIP, 잠입한 준호에게 잘못된 성행위를 요구했다가 망신당한 그 VIP입니다. 문서가 가득한 장소에서 모두 태워버리려는 라이터를 킨 노을, 경석과 자신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태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3에 등장하는 VIP 멤버 총출동, 사자 가면을 한 VIP가 유일한 여성, 게다가 유일하게 동양인 VIP이므로 시즌1에선 중국인이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엔 한국인이거나 일본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준호가 게임장 내부로 침입한 게 확실시 되는 장면, 인테리어로 보면 게임장보다는 VIP나 프론트맨이 있을 법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묵주를 찬 것으로 보아 선녀로 추정되는 참가자가 벽에 피로 화살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헌데 선녀의 경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신도를 이용해 먹는 건 예상할 수 있어도 선녀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장면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정 속으로 유인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도와 레드팀이 투닥거리는 사이 자신은 탈출구로 도망가기 위해서죠. 격하게 오해라는 금자, 비녀까지 풀려 있으므로 단도가 숨겨져 있던 비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듯합니다. 이 정도로 슬퍼하려면 아들 용식의 죽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이 편히 갈려버린 탈출 게임이지만 그런 상황을 애써 피하려다가 다른 동료들이 대신 용식을 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듯합니다. 현장에서 내려오게 된 돼지 저금통, 내부 지폐가 거의 꽉 차버렸는데 게임 진행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죠. 마지막 성기훈의 비장한 눈빛 발사, 그가 향한 곳은 눈물을 떨구는 222번 준이, 그리고 이번 티저 예고편의 하이라이트, 준이가 낳은 듯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 우선 준이가 게임장 내에서 출산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를 3파 경력자인 금자가 도와줄 테죠. 금자가 만약 용식이 사망한 이후에 준이 출산을 도왔다면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것에 더욱 진심일 것입니다. 아빠인 명기는 분명 준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누군가 우승 욕심에 준이나 아이를 해치려고 들면 금자나 명기가 목숨 걸고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프론트맨 경우도 준이의 출산 때문에 흑화가 약간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스파이 역할이긴 했지만 오영일 연기를 통해서 준이와 나름 라포가 쌓였기 때문이죠.